코로나가 올 줄 알았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일 거고요. 근데 이제 조금 뭐 운이 좋았던 탓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19년 말 정도부터는 약간 시장이 리세션 분위기로 간다고 예상을 하고 조금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로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20년 이제 뭐 2월, 3월 이때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증시가 뭐 30% 이상 폭락하는 시기에 증시 비중을 조금 줄여놓은 상태였어요. 다행히 위기에 조금 더 알맞은 대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위기가 끝나갈 무렵부터 해서 연준의 양적 완화 스탠스라든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나오니까 자산 가치가 상승할 거에 대비해서 증시 비중을 많이 높이고 그렇게 대응한 측면들이 있어서 상승장 추이에서는 조금 성장을 좀 많이 가져간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주요 매크로 지표라든지 통화량이라든지 뭐 이런 지표들이 다 데이터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과거의 위기들이랑은 성격이 달랐어요. 2008년 금융위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시장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에 의해서 나타난, 코로나 위기라는 건 사실 예고 없이 닥쳐온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이걸 사전에 알고 대응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요. 이제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한다.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려 나와서 어떤 자산시장이 붕괴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생겨난 개념이라서 이런 걸 과거의 어떤 위기들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장도 학습을 해요. 이런 이벤트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연준이 돈을 풀 것이니까 바이 더 딥 심리가 생기는 거고요. 근데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이벤트만 가지고 과거 이랬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확정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런 확률 분포들,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어떤 정량적인 수치들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의사결정에 활용이 되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또 의사결정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낙폭도 2008년 금융위기가 훨씬 컸고요. 50% 이상 이제 폭락했던 기간이라, 그리고 회복하는 과정도 좀 오래 걸렸죠, 다소. 코로나 위기는 빠지는 것도 빨리 빠졌고 한두 달 내에 이제 30% 이상씩 증시가 빠졌고, 근데 이제 빠지는 낙폭은 이제 금융위기보다는 조금 작았죠. 근데 이제 양적 완화 스탠스를 통해서 자산 가격들이 다시 올라올 것에 대한 것들이 과거 이제 2008년 위기를 통해서 시장도 학습을 했거든요. 시장 참여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위기 이전 폭으로 증시 수준이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전고점을 다시 회복을 하고 연준이 계속 뒤에서 받쳐줄 것이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심리에 의해서 채권이든 주식이든 다 올랐죠. 어디에 투자하건 수익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려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긴축 스탠스로 돌아서게 되고, 악재는 악재, 호재도 악재로 인식되는 그런 형국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 채권 가격이 원래는 성장이 세게 나오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부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는데, 연준이 등장하면서 그런 룰도 조금 깨졌던 시기죠. 코로나 위기 이후에 동조화돼서 같이 오르고 매파적인 분위기가 나면은 자산 가격이 같이 떨어지고 자산 배분의 효용이 다소 떨어졌던 기간이긴 합니다. 이제 20년, 21년 동안 그 풀려 나온 돈으로 이제 자산 시장이 이제 소위 파티를 벌였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기가 있었고 그만큼의 어떤 상응한 대가를 지금 치르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폭으로 마무리할지, 이런 건 시장 참여자들 아무도 모릅니다. 전 세계 시장 참여자들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똑똑한 기계들도 많고 다 참여해서 형성되는 게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오를 것 같냐 내릴 것 같냐 라고 물어보면 반반이 갈리는 게 현재 시장의 가격인 거예요. 그게 가격의 정의이기도 하고요. 언제 끝나냐, 얼마나 더 되풀이 되냐, 이런 것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근데 언제나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언젠가는 올라갈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자산들이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비해서 잘 대응을 하고 있으면 투자 효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학습되는 부분들이 있죠.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이벤트에 어떻게 반응하더라, 그리고 연준의 어떤 스탠스에 어떻게 반응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데이터로 쌓이고 있고 학습에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의사결정 퀄리티가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위기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항상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유사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전보다 대응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의사결정 퀄리티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